반갑습니다. 이전 많이 친숙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또 우리 기도원에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과 자유통일을 위한 세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전 하느님이라는 이 말에 익숙됐고요. 실제로 하느님께 기도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융성 번영과 자유 통일을 위한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정신의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이 대한민국으로 올 때는 살기 위해서 온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조국 통일을 이루라고, 자유 통일을 이루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 정강훈 목사님과 같이 투쟁하라고 보내주셨다고 한 말을 듣고 저는 사심없이 지금 이렇게 자유통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 올리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를 위하고 자유통일을 위한 길에서 꼭 우리가 알고 정신적 무장을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또 북한이란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고, 북한 국민들은 어떤 정신 상태에서 살고 있고, 통치자는 어떤 야욕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북한을 가리켜서 수령 중심이 일심단결에 기초한 사상적 정치 강국이라고 세상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수령 중심의 일심단결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동물농장식 정치 방식으로서 동물 우리에 갇혀놓고 짐승 기르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 국민들은 나서부터 늙고 죽을 때까지 높고 낮은 직업이 따로 없이 땅에서 주는 식량을 먹고 입고 쓰고 살아오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수령께 충실한 정신으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일찍이 김일성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호랑이가 배가 부르면 옆에 있는 짐승도 잡아먹지 않는 것처럼 국민들의 배를 옳게 해가지고 통치해야 국민은 왕의 말을 잘 듣는다. 우리는 국내만 편안하면
외부의 적은 절대로 무섭지 않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날의 북한의 정치의 본질,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인 독재의 통치 체계 밑에 세습 체제의 완성을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북한 하면 노동당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노동당이 내건 구호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르리어 계승 완성하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세습 체제의 계승을 김일성의 주체 사상의 위협 계승으로 미화 분식한 것이에요. 오늘 북한 국민들은 모든 삶이 수령의 절대주의에 복종되고 있습니다. 수령의 절대주의란 무엇인가? 이것은 국민 모두가 수령의 절대적 노예가 돼서 가장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북한에는 이미 민족교육, 역사교육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수령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는 수령의 혁명 역사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국가도 아니요 김정은의 나라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은 김일성이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를 이루가자 해서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세웠던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온 사회를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자 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북한 국민들을 정신 못 차리게 개돼지 몰듯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북한은 역대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북한식으로 말하면 혁명의 난국 시기마다 이와 같은 혁명적 고로를 제시했어요. 왜? 이런 혁명적 고로를 제시하고 고로를 향해서 국민들을 내몰므로 해서 국민들이 배고프고 어렵고 못 느끼고 반수령, 반정부 투쟁을 못 하도록끔 하기 위해서 이런 구호를 제시합니다. 이런 구호를 제시하면 북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조직에서 생활해요. 하면 이 조직을 통해서 이제 이 사상을 구현시키기 위한 사상교육을 하고 있어요. 굴단하니까 사람들은 언제 내가 배고프고 못 먹고 못 사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두들두들 할 새가 없습니다. 딱 비유해 말하면 양떼머리 하도 돼요. 양떼머리 하도. 오늘 북한은 가장 주체성이 강한 주체인 나라라고 세계만방에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는 위선의 위선이에요. 왜냐? 오늘 북한 국민들처럼 자주의식이 없고 창조의식이 말살되고 자유적 가치관을 못 가진 국민은 이 지구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 북한 국민들은 수령의 노예가 되고 로봇가 되고 너무나 무지몽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북한이 말하는 사상정치 강국이라는 것은 뭐냐? 국민들을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어 놓은 현대판 노예사회, 원시사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북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 북한 국민들은 못 먹고 못 살지만 저는 특권과 특혜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이거 말하는 것은 북한에서 와서 갑자기 뭐 반공 사상으로 무장하거나 반 김정은의 사상으로 무장돼서가 아니에요. 우선 첫째로 사람의 가치는 자유적 가치이며 인권의 가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김정은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통치를 하고 있으며 북한 국민 모두를 잿더미로 몰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북한 국민들은 정신적 불구가 됐기 때문에 통치자 말 한마디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김정은이는 남조선 해방이라는 최종 목적을 제시하고 만약 북한 국민들에게 남조선 해방을 향하여 총동원 앞으로 하면은요 북한 국민들은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불나비가 불어에 뛰어들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은 안 됩니다. 북한이 못 먹고 못 살고 거지 나라라고 해서 이제처럼 사람들이 정신까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신적 불구자가 됐기 때문에 수령의 통치자의 말에만 복종할 줄 알았지 옳고 그른 사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우리는 이것을 또다시 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국민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북한 국민들이 이렇게 근 80년에 걸치는 정신사상 교육, 어떤 교육, 정신적 불구자로 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같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국가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위험한 북한 국민들이 정신불구자적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다시금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가?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또 몇 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경제적인 고속 성장을 이뤄 가지고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부러움 없이 자유의 가치를 향수하면서 사는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미국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못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오기 전에 서유럽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많이 다녔어요. 고투를 반 게 아니라 저의 직책상 국민 깊숙이 밑바닥까지 훑으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고 자유의 가치가 풍부한 그런 나라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같이 진정한 애국주의, 국가주의,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나라가 세워졌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융성번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적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삶을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들 속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두 가지 비판적 견지에서 말씀 올리겠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풍요한 삶의 속에 자유의 가치 속에 살다 나니까 자유에 취해 있어요. 자유에 취해 있어요. 오직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쓰고 더 높은 곳으로 그것밖에 모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실상을 말해 준 것처럼 위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북 우월주의,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오직 물질 만능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즉 물질적 재부는 얻었으나 정신적 재부는 잃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요, 내가 앞에서 말한 북한 사람들은 정신적 불구자로서의 수령 절대주의 정신을 가졌다면 우리는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저만큼 분산된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 주 동안에 가족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뭐 이렇게 다정한 가정의 맛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건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풍요한 삶을 누리면서도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1mm 좀 더 살갔다고 저만큼 삶의 질주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단하니까요, 이해하고 두드십시오. 가족이 깨져나가요. 부모에 대한 효성이 없어요. 늙은이 존경할 줄 모릅니다. 우리 국가라는 큰 하나의 울타리 속에 우리 가정은 세포입니다. 가정이 깨져나가면요, 국가가 깨져나갑니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오늘과 같은 물질적 향유가 이제처럼 사람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도덕적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못 느끼고 살고 있다 봅니다. 이것은 북한을 대적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볼 때 정말 위험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연 발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타는 노력을 할 때 이루어져요. 어떤 피타는 노력? 내 가정, 내 국가를 위해서 피타는 노력을 할 때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제가 한 말이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할 분도 있는데요, 우리 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 올릴 것은요, 오늘날에
남북 관계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서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월등하고 월등합니다. 군사 무력에서도 강하고요, 삶의 행복의 가치에서는 더 비교할 수 없고요, 정말 북한하고는 대상할 수 없게 아주 우월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상 정신적 면에서는 퇴보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상 경쟁에서는 졌습니다. 잘된 사상이든 못됐던 사상이든 졌다고 해요. 우리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남북 관계를 뒤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좀 옛날이라고 하기는 좀 짧은 시대고요, 6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루는 세월 속에 느껴지는 거 있죠. 예? 진짜 백밥 한술 뜨기 힘들고 새 옷 하나 입기 힘들고,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아파트가 전자화 돼가지고 이전 우리 승용차도 뭐 필수품 같은 수단으로 되고 말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멋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 북한한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해가지고 북한의 모습으로 오늘날에는 변했어요. 한번 실례 들어볼까요? 칼기 사건, 칼기 사건. 우리 다 잊어먹고 살지요. 칼기 사건은 북한 노동당 35실 대외정보조사부입니다. 여기서 진행한 테러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해서 큰 그 보잉 비행기, 거기에 타셨던 우리 국민 수백 명이 한날 한시에 희생됐어요. 또한 버마 랑군 사건에서 우리 국가의 주요 간부들이 또 많이 희생됐습니다. 천안함 사건, 우리 귀한 자식이 북한이 그 잠수함의 공격으로 진짜 희생돼도 그 차디찬 바닷물에 찾기 힘들,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억울함을 안고 희생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최근에 와서 남북연락사무소라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보는 앞에서 폭파시켜버려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북한에서 대북전단비라 뿌린다고 뿌리지 말라고 하니까요,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걸요, 저 국회에서 만들어내요. 국회에서. 도대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강하면서도 이렇게 북한한테는 약합니까? 왜 약합니까? 이번에는 또 탈북민 북송에 관한 거 다 사진으로 봤지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나라인가? 그래서요, 탈북민 북송에 관한 문제는 내가 별도로 이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에 하지 못할 별일을 다 했어요.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4선언, 평양선언, 좌파들이 평화협의를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낸 게 뭐 있습니까? 자기들의 낯을 내고 자기들의 계파를 빛내고, 우리 지금 남북 간의 그 역사에 이루어진 성과가 우리 국가에 우리 국민들이 삶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억울한 건 뭐냐? 억울한 건 뭐냐? 짐승도요, 한 번 빠진 구렁텅이에 안 빠져요. 근데 왜 우리 대한민국만은 저 북한에 제정신 없이 오늘처럼 계속 끌려다닙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은 우리 헌법에도 있지만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지금 저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한 행동을 주인이 돼서 하는 것은요, 우리 국민이 주인이 못됐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저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국민이 무섭고 국민의 눈발이 무서워서 국민이 앞에 무릎 대고 벌벌 기는 그런 주인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이 흘러온 역사의 틀이 꾹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런 캐묵은 정치 방식을 깨버리고 우리 국민이 주인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좌파 세력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인도주의. 북한 국민들을 사랑하고 구원한다는 면에서 인도주의를요, 밥 먹듯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도주의, 여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봅시다. 내가 앞에서 언뜻 말했지만 이번에 탈북민 북송 사건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면전에서 반자유국가며 반인권 국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좀 요 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 면에서 오늘날의 우리 좌파라는 저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를 다시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좌파는 어제도 저 TV에 나와서 좌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던가, 희세, 살인, 살인마, 희세의 살인마, 흉악 살인마, 16명을 죽인 살인마, 그런 사람을 되돌려 보내는 거는 정당하다. 또 국민 파괴를 합니다. 어떻게 국민 파괴를 하냐? 저런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에 받아들이면 우리 국민의 혈세로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국민 파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치절합니다. 정말 치절해요.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 올릴 거 있습니다. 북한을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북한은요, 수령 절대주의에 복종돼서 자유의 가치라는 의식이 전혀 없이 내가 산다고 말씀 올렸지요. 그런 것만큼 북한 국민들이 그 사고 방식은요, 저렇게 살인을 치고 뭐 도둑질을 하고 뭐 싸움을 개처럼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정서가 하나 하면 하나, 여 길로 가라 하면 그 길로 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자주적 의식이었고 창조적 의식이었고 자유적 가치가 없다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저렇게 지금 좌파가 말하듯 16명을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다고 하니까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야만들이 수작이에요, 수작. 우리는 김정은이야 싸워야 하지 매난한 북한 국민들을요 흉악한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부터 북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그들을 교양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의 국민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좌파들은 저렇게 북한 국민들은 살인적인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 사건은요, 김정은이 지시에 의해서 우리 좌파 세력, 그때 당시 지금 이름 나오는 뭐 정의영이요, 박지원이요, 문재인이요, 절개 노릇을 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저거요, 만약 문자, 국회에 보낸 문자가 발각되지 않았으면요, 우리 국민 이거 모릅니다. 지금 오늘날에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죠. 응? 만약 그때 그 문자가 우리 그 국회에 있는 그 카메라에 의해서 찍히지 않았으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북한 국민 2명은 김정은의 한대에 가서 개밥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걸레들다 나니까 온갖 가문리소를 다 하고 있어요. 이번에 사진과 어제 동영상 봤죠. 그거 보면서 우리 정말 가슴 무너내리는 감정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정말 소름이 돋고 치떨렸어요. 딱 짐승을 도살장에 들이밀 때 그거와 뭘 다른 거 있어요?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지몽매한 국가입니까? 내가 이제 실무적으로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그 배가요, 그 타고한 배가요 12마력짜리예요. 그 밑에 6마력짜리가 있습니다. 대체로 저거 북한에서는요, 저 낙지 잡이하고 그런 배들이 6마력, 12마력짜리를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배 외형으로 볼 때는 16, 12마력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 타는가 하면 8명이 타요. 최고 타야. 근데 지금 16명 탄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은 내가 오늘 처음 여기서 합니다. 어디 뭐 보도 나간 것도 없어요. 응? 내가 하는 거예요. 응? 그 배는요,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타야 8명 탑니다. 8명. 근데 그게 16명을 탔다 그랬어요. 응? 그러면 16명을 주겠다는 이 말이 북한의 말이지, 북한의 말이지, 응? 그 사람들이 한 말입니까? 응? 이거는요,
가장 잔인한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망신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이 문제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절대적으로 잘못했다는 이런 프로수가 못 나와요. 와, 저 놀렸습니다. 이 기초는 뭐냐 그러니까 옳고 그렇고 인권과 반인륜이 가치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달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가장 훌륭한 가치가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이념의 최상의 가치로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 통치자의 생각에 싫으면은 옳고 그른 것 없습니다.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해요. 우리 국가는 자본주의 가치는 보호부의 가치가 가장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로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자유 가치를 갖도록 내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산 사람을 보험의 아가리에 고깃대에 던져두듯 도살장에 처음으로 여투짐승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라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요, 저 사람 넘어가면요, 넘어간 즉시요, 이 연단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간지 모르겠는데 칼탕태 죽입니다. 죽여요. 김정일은요, 이미 전에 최고 존엄을 모욕하는 자는 구가 누구든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처단해야 된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정보기관에 준 지시예요. 그래서 황장엽 선생도 테러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조직했어요. 그런 국가인데 저 사람들이 넘어가면 살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주체 위협의 개성을 떠들면서 두 손 들었던가 이번에 탈북 국민을 북한으로 내보냈던 거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이 하수의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념을 떠나서 인간의 가치로서 정확히 규명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이것이 싹 트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본의 아니게 짐승처럼 당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각성합시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 올릴 것은 자유통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유통일, 정말 남북분단의 역사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화통일 하면서 흘러온 시간이 아주 많았죠. 그래서 평화통일 하면서 또 체육 단일팀으로도 했고 축구 단일팀도 했고 이산가족 상봉해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호텔도 짓고 뭘도 하고 또 무슨 개성공단 이래가지고 하고. 그러나 우리들은 평화통일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감상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상태에 왔어요. 평화통일이 내가 살고 우리 국가를 위한 일로 간절한 마음에 담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해도요, 우리의 손은 통일 쭉 누르대 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감상주의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나 앞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북한의 통치는 그런 감성적인 생각으로서 너 좋고 나 좋은 식으로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입에 침 밟는 그런 소리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통일은 내가 죽니 내가 죽니, 내가 이기니 내가 지니 결사의 각오를 할 때 이루어지는 우리 국가, 우리 민족, 내 개인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죽으나 사나 꼭 이루게 해야 됩니다. 이 조국 통일을 이루하는 데서는요, 늙은이 젊은이,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따로 없어요. 이념이 따로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국민의 숙명이고 우리 국가의 의무입니다. 자유통일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딱 부합되는 겁니다. 헌법에도요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국민의 자율적 가치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조건 이룩해야 되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을 후대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지 못한 곳은 힘이 없거나 조건이 안 맞거나 이래서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자기의 숙명적 의무로 간주 못하고 그러다 나니까 조국 자유통일이라는 이 정신이 구름처럼 다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자유통일을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 기간에 꼭 자유통일을 이루고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또 과거를 잠깐 돌아봅시다. 앞에서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해방돼서부터 오늘날에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보리밥 한 끼 먹기 힘든 역사가 잘 돼 있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박정희 시대의 그 정신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정자는 하나예요. 정신이지요. 정신. 잘 살아보자는 정신이었어요. 그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들 속에 그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통일 이 정신만 강렬하면 우리는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신? 잘 살아보세 하는 이런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자유통일이라는 정신을 가질 때 이제처럼 그것은 먼 옛날 미래의 통일이 아니라 이제 당장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통일하면은 그 허상적인 말로만 생각됐지 통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통일은요 꼭 돼야 된다. 왜 돼야 되냐? 지금 북한은요 8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북한의 최종 목적은 남조선 해방입니다. 남조선 해방이요. 그대로 말하면 우리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이 때부터 김일성 원수님을 남해 바닷가 기슭에 모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총 역량을 집중하자
이렇게 교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은 김정은이를 저 남의 바닷기 속에 모신 그 나라를 앞당기자, 이렇게 교양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북한 국민들처럼 저 김정은이 통치하에서 자유가 없고 인권이 짓밟힌 개 돼지가 아니라 벌거지것처럼 한번 살아볼 생각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한번 봅시다. 이번에 또 뉴스에 보도됐죠.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그 지금 저 개성시에 요객차로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또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 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이렇게 쓴 그 문구가 달린 보수가 그대로 지금 개성에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왜 뉴스에 내보낸 줄 압니까? 그 우리 대한민국이 무섭고 그러면요 그런 뉴스를 안 내보냅니다. 이전은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저 김정은의 생각은요 하늘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 핵무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핵무력은요 미국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남조선 해방의 최종 병기입니다. 그런 미친 생각을 하고 있기에 저 보수를 뉴스에 내보내는 거예요.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걸 보니까 그걸 다 알고 듣게 전략적으로 중앙TV, 북한 중앙TV에 내보내는 겁니다. 얻어먹기는 우리 남한 국민들이 혈세에 우한 쌀, 의약품, 다른 삶에 필요한 수단들을 다 받아 먹으면서도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합니다. 이것 또한 누구의 죄냐? 좌파 세력. 저 정상회담에 병 걸린 좌파 세력, 그에 의한 결과물이 오늘과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북한에 안보를 구걸하거나 평화를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란 구걸하거나 바래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힘으로서 찾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한 힘, 우리 국민이 단합된 정신적 힘, 군사무력에 관한 강력한 힘이 있을 때 북한의 저 핵도발책동은 무너뜨릴 수 있고 전쟁을 제압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이 시향한 앞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 생각이 지금까지 가지고 온 생각과는 좀 확 변환을 해서 첫째도 둘째도 정신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산다고 우리 자유가 말살되거나 경제가 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신이 있을 때 경제는 더 발전될 것이며 우리 국가는 더 강력해지고 자유의 가치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다시는 북한의 노예와 같은 그런 정치적 구속을 받으며 남북고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남북관계의 과정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절대적으로 무시해버려야 돼요.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이제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으로 무시해버릴 때 북한은 두 손 쥐고 무릎 꿇고 우리한테 빌 것입니다. 어떻게 비냐? 쌀 좀 주세요. 약품 좀 주세요. 옷 해입게 천 좀 주세요. 이거 공장 좀 만들게 설비 좀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철없는 아이 발버둥질 할 때 우리 할머니들이 입에다가 밥 여주는 것처럼 북한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 죄입니까 이거? 좌파 세력의 죄예요. 좌파 세력 정치 지도자들의 우한 죄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방식,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론조사 해보면 대단히 하강선을 긋고 있고 반대로 또 이게 저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맺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님과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정신이 산란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면요 좌파의 마지막 단발 맞은 발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똑똑히 알고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똘똘 뭉쳐서 우리 보수 정권이 승리하도록 피땀을 바쳐서 투쟁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진 것은요 좌파의 결함도 있지만요 솔직히요 우리 보수의 결함이 있어서 무너진 것이요. 어떤 결함인가? 죄가 있든 없든 지켜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자식을 밖으로 내쫓습니까? 우선 보호해주고 교양하고 키워서 다시는 그런 결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부모의 생체적 심리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에 또 좌파들이 그 맛을 봐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최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야수적인 생각을 잘 알아야 된다고지요. 지금 좌파들이 하는 전략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전략은 북한의 공작기관과 협동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의 정통성을 가지고 오늘과 같은 잘 사는 나라로 변모된 것입니다. 그러나 좌파는 민주라는 덧옷을 입고요 민주라는 덧옷을 입고요 비유하면 도적놈이 주인집을 내쫓고 주인된 그런 세월을 3번 진행해 왔어요. 전번에 들었지요. 저 북한에 가서 이해창이라는 사람이 한 말, 영원히 이제 10년 남아 우리 좌파가 통치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좌파가 보수가 통치해 왔기 때문에 이 투쟁하고 싸움하고 이런 데서는 좀 부족합니다. 단결력이 부족하고요, 조직력이 부족하고요, 이런 데로부터 좌파에게 당해요. 나는 이미 전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서면 무조건 북한의 공모에 의해서 좌파의 난동질이 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딱 맞는 예언이었어요. 지금 보세요. 민주노총 뭐 별한 단체들이 다 지금 파업에 나오고 있잖아요. 파업에. 오늘날에 지금 좀 경제가 잘못된 것이 윤석열 정부 2달 만에 이루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응? 원래 경제라는 게 하루 이틀에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법이 아니에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짜 생고기 뜯어먹듯 보수를 향해서 좌파는 조직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요, 하이에나 전략이라고 합니다. 하이에나 짐승 봤지요? 무리재서 저기서 하나 오 하고 저기서 하나 오 하고 하이에나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는 각성해야 하고 각성할 뿐만 아니라 내 몸 바쳐서 윤석열 정부를 꼭 성공시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기간에 80년 동안 이루어가지 못한 자유통일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을 이루한 국내외적 환경과 조건은 성숙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국제 무대에서 좌우로 피할 길이 없어요. 자는요, 불나비가 불에 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핵으로 망할 놈이에요. 우리 한국 역사에 정치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요, 정치를 못 해봤다고 얼마나 좌우에서 공격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님을 대통령으로 추대했고 대통령으로 모셨습니다. 이처럼 이것 역시 이전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는 못 느꼈던, 보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유통일도 80년간 못됐다고 해서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처럼 자유통일도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결과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자유통일은 꿈의 희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결과론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높이 우러러 기도하고 있는 것도 내 개인을 위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며 내 가족을 위한 것이며 궁극에는 자유통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좌파들이 이 무지몽매한 공격에 우리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데 그치지 말고 승리해서 좌파를 괴멸시켜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 못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보수는 괴멸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저 보수 정권과 북한이 대놓고 결합해 가지고요, 당장 김정은 통치 밑에 우리 국민들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위협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나는 위협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요, 내가 북한에서 진짜 최고위급에 있으면서 수뇌부 사람들과 대화하고 김정은과 의견을 교환하는 속에서 진리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일반적인 수로로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자유통일은 그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살고 내가 더 잘 먹고 내 아들, 딸, 며느리, 내 가정이 더 풍요한 삶을 누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더 높은 지위로 그 위용을 떨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일입니다. 저 북한에서 사람들 살 때 보면요, 정말 처참합니다. 정말 처참해요. 우리는 말로서만 그저 북한 못 먹고 못 산다, 전기 안 온대, 응? 쌀이 없대, 뭐 그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영하 40도 혹추위에 가서 내가 느껴본 사랑과 그렇지 않고 말로 그 상황을 두둔 사랑과의 생각은 하늘 땅 차이지요. 제가 체험하고 느꼈을 때 아는 지식과 놈의 말을 듣고 느끼는 지식은 또 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저 문재인 정부에서 임정석이가 북한에 저 중앙 TV를 받아오면서 돈을 내면서 받아오고 있잖아요. 응? 극하고 그것을 우리 정편을 비롯한 지상파를 통해서 매일 방영해주고 있죠. 응? 하고 그 토요일 오전마다 남북의 창이라는 데서 북한의 보도를 그대로 화면에 담아내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정당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준이 그것을 보고 통화될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니다. 어떤 또 미친 사람은요, 노동신문까지 배포해서 보게 하자, 익하면서 올려서 뭘 먹이는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저기서 비춰지는, 화면에서 비춰지는 그 영상을 현재 북한이 실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오해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북한에는요, 저 김정은도 저거 젊었다 치고요, 언론을 통한 선전선동을 대외적으로 하는데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해서 카메라맨들이 화면을 잡는 것도 이전과 달리 아주 좋게 각색을 해가지고 지금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북한은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해서요, 저 중앙 TV 송출을 세계다 못합니다. 근데 그걸 해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좌파 정부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노동당 선전선동부 대한민국 서울 지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국민들이 피딱에 벌은 돈에서 혈세를 따내 가지고 북한을 선전선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고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백두산 가서 손 들어온 게 연결된다, 그 말이지요. 거저 손 들어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과연 기면 북한 사람들이 생활이 화면에 비치는 그것과 같은가? 아니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전기 생산이 안 됩니다. 한도에 딱 차가지고요, 전기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위성 지도 보면은 북한 전 영토가 새까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농촌들, 지방, 도시, 읍도래는 전기불 못 봐요. 못 봐요. 다 둥짠불 켜놓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산다고 하는 집은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그걸 집에다가 놓고 그걸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피부색이 다 새까매요. 새까마다고. 응? 쌍말로 말하면 뼈에다가 가죽 씌워난 격이에요. 장마철에 비 맞은 개처럼.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당대회나 전원회 할 때 나오는 참가자들 보세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넥타이들 매고 이하고들 앉아있죠. 그거는 뭐냐? 그렇게 통치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국민들이 피땀을 빨아서 몇 안 되는 사람들, 특히 김정은 잘 먹고 국민들은 그렇게 맥없이 힘들게 살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만세대 아파트 일도 세웠지요. 저 북한에 고층 아파트.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 없으면 그 어떻게 순간기가 오르내립니까? 사람들이 짐승처럼 오르내려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삶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내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김정은이 배려로 입사증을 받아서 입사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소리를 한 번 못합니다. 나쁜 소리 했다간요 잡혀가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러니 살죠. 가족에 늙은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파트 한번 올라가면요 밑으로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가장 그 집값이 높다고 하는 층이 1층에서부터 5층입니다. 그걸 제일 선호해요. 우리처럼 고층에 올라갈수록 집값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김정은이가 이런 짓을 하냐? 김정은이한테 돈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쓰게 하는 거는 힘드니까 그래도 애민 지도자로서 위선을 떨기 위해서는 저렇게 아파트 몇 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북한에서는요 조기에 눈 돌리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응?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도 마지막 단발 맞은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바람을 타고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김정은이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당당하고 지략이 있고 아니, 자는 사람의 냄새도 모르는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 안 되지요. 설명해 주지요. 김정은은요 어려서부터 독재자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전혀 없습니다. 김정은이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로 내세울 생각을 해 가지고요 왕자로 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북한의 그 모든 간부들이 어린 김정은이를 왕자처럼 모셨다고 해요. 그래서 야한 데는요 사람이란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럼 자가 지금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북한 나름대로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만들어 놓은 정치적 기반 위에서 칼부림으로 공포성을 조성해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저 북한은 김정은이 하나만 멱다면 저 정권은요 물먹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우리는 담찬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를 없앨 때 우리가 바라는 자유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 가장 우뚱하는 나라로 자기 위상을 떨칠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슴 뜨겁게 느끼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못 느껴요. 저는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유적 생활을 했다고 하는 나도 대한민국에 와서 시시각각 자유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는 것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뜻하면 단체가 모아지고 동호회가 모아지고 개개인이 생각을 충분히 나누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요, 선배, 동호회, 형, 동생 이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허용하면요, 북한이 말하는 반당 반혁명 정파분자의 씨앗으로 된다 길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게 해요. 아야, 씨종자를 말리는 거죠. 북한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향수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심히 생각하지 말자. 무심히 생각하지 말자. 한 번 잃으면 찾을 수 없는 게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천만금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엄동설안에서 추워보고 배고파 볼 때 그 진미를 느끼는 것처럼요, 우리는요 좀 내가 센 말 하죠. 맞아 죽을 가고 굶어 죽을 가고 해가지고 정신을 모으면 우리 풍요한 사회에서 북한한테 10번 이깁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첫째도 둘째도 사상정신적 무기를 갖자. 이 사상정신적 무기는 뭐냐? 기독교 정신,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 기독교 정신은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정신이에요. 주체 사상의 가장 적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주체 사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북한에서 이 기독교 사상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사상으로 주체 사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기도하고 소리를 외치는 것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그 실천 행동은 정신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자유통일을 위한 길에 우리 한마음 서슴없이 바칩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는 열, 열은 백, 백은 천이라는 기하급수적인 사람들로 확대해 나가 가지고 말이 아닌 자유통일을 가져옵시다. 이런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높이 죽여둔 천만 자유통일 이 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놨습시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온 가족, 앞에서 자꾸 말하는 것처럼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그 딸, 사위, 아들은 밖에 나가서 또 내 친구, 내 동무 다 같이 손잡고 자유통일이라는 이 화상 같은, 폭풍 같은 이 기세에 화합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통일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재산 말하지만 자유통일은 꿈의 공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나선다면 무조건 빠른 시기에 자유통일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제가 순서 없는 말로 한 90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뭐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심하게 생각하고 호심하게 말하고 호심하게 생활할 줄 아는 군면한 인간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갖고 나갑시다. 그 속에 자꾸 말하지만 자유통일도 있고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본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